72세 은퇴자인 박 교수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고 묻는다면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거예요. 그냥 노는 거라고요. 억지로 일하지 않고 억지로 의미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하루를 내 마음 가는 대로 흘려보낸 것. 그게 이렇게 좋은 줄은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그 한마디는 단순했지만 오랜 교직 생활을 끝내고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은퇴 후에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노후엔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일을 조금이라도 해야 건강에 좋습니다. 투자나 창업을 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텔레비전에서도 책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도 비슷한 말이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자들 중 많은 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냥 노는 게 제일 행복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거창한 계획도 필요 없었어요. 하루하루를 여유롭게 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호사였어요. 박 교수님 역시 은퇴를 앞두고는 불안했습니다. 평생 대학에서 연구하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서고 밤 늦게야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했죠. 강의와 연구, 학회와 논문 작성, 그것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은퇴가 다가오자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허전함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냥 집에만 있으면 허무하지 않을까? 작게라도 강의를 해야 하나? 아니면 컨설팅이나 번역 일을 시작해야 하나? 머릿속은 온통 그런 고민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끊임없이 이런저런 조언을 했습니다. 당신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놀면 금방 병난다니까 뭐라도 해야지. 누군가는 지금이야말로 온라인 강의할 기회라며 교육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 교수님도 한때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 운영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장비 구입비, 편집 비용, 마케팅비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머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은퇴 후에 여유를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되어버린 겁니다. 밤에 잠까지 설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때 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평생 고생했는데 왜 또 일을 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그냥 쉬어봐요. 그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 일단 1년은 그냥 놀아보자.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해야 하지 하는 허전함이 찾아왔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색했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놀랍게도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천천히 동네를 걸었습니다. 예전엔 늘 바쁘게 차를 몰고 출근길에 오르느라 보지 못했던 동네 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웃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낮에는 친구와 만나 바둑을 두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아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그렇게 소중할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점심을 먹고 다시 연구실로 들어가야 했지만 이제는 오후 햇살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손자와 함께 놀았습니다. 레고를 조립하고 그림을 그리고 동화를 읽어주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피곤하기는커녕 오히려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박 교수님은 말합니다. 예전엔 연구가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제야 비로소 내 시간을 찾았어요. 내가 몰랐던 진짜 행복이 이런 거였구나. 은퇴 전에는 노는 게 불안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고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인생이 허무할 것 같죠.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됩니다. 억지로 일을 만드는 것보다 쉴 권리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는 사실을요. 의학적으로도 여유 있는 휴식은 뇌와 몸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산책, 낮잠, 독서, 친구와의 대화 같은 단순한 여가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억력을 유지하며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이 자유를 만끽할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물론 아무 준비 없이 놀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는 게 행복하다 해도 돈이 바닥나면 마음이 불안해져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으로 놀려면 최소한 생활비를 충분히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부부 기준으로 월 적정 생활비와 의료비나 돌발 지출을 합치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그만큼 준비금은 줄어듭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자산의 상당 부분은 안전자산, 나머지는 변동성이 있는 자산에 두라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해야 불안한 마음 없이 편안하게 놀 수 있다고 말이죠.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놀고 싶어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 지표는 혈압, 혈당, 근육량 세 가지입니다. 특히 근육은 나이가 들면서 매년 조금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걸 막으려면 주 2, 3회 이상 짧게라도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헬스장이 부담스럽다면 집에서 스쿼트나 팔굽혀펴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박 교수님도 처음엔 매일 등산만 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였지만 무릎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근력 운동을 안 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유산소만으로는 근골격을 지킬 수 없어요. 그때부터 박 교수님은 아령을 들고 가볍게라도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체력이 달라지고 다시 손자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논다는 것이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생활의 리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밤새 TV만 보고 낮에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무료함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쌓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루틴이 필요합니다. 단 그 루틴은 즐거운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침에 산책을 하고 아침 식사 후 책을 읽고 점심 뒤에는 낮잠을 자고 오후엔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고 저녁엔 가족과 함께 드라마를 보는 것. 이 단순한 루틴만으로도 삶의 안정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여행 다니고 취미 강습받고 외식 자주 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 보내다 보면 돈이 금방 줄어듭니다. 은퇴 초기에는 해외여행, 고급 식사, 취미 활동에 돈을 쏟아붓기 때문이죠. 그러다 자산이 줄어들면 불안해지고 오히려 노는 즐거움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돈 안 쓰고 즐기는 놀이 목록을 미리 만들어 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공원 산책, 동네 도서관에서 책 빌려보기, 무료 강연 참여, 주민센터의 저렴한 탁구장 이용 같은 것들이죠. 이런 활동만으로도 하루가 꽉 차고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박 교수님도 매일 사 마시던 커피를 줄이고 동네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무료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1년이 지나자 책 읽는 습관이 생겼고 지식이 늘었으며 돈도 아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뭔가 배우며 논다는 성취감이 생겼습니다. 박 교수님은 이제 말합니다. 예전에는 성과를 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루를 자유롭게 보내는 게 가장 큰 호사예요. 결과가 없어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저 웃고 걷고 쉬고 사람 만나며 보내는 것, 그게 진짜 인생의 맛이더군요. 우리는 모두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노년을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나이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준비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노화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모든 일을 해내려고 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일정을 천천히 조절하고 더 이상 서두르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에게 여유를 주는 것이라는 깨달음입니다. 노화는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와 같은 속도로 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변화에 맞춰 생활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속도를 줄이면서도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을 맞이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인간관계가 다양하고 폭넓게 형성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돈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도 좋습니다. 돈 문제는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돈 거래가 들어가면 감정적으로 불편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관계가 깨질 수도 있죠. 그래서 금전적인 거래가 없는 관계, 순수하게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건강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나 좋은 인간 관계가 있더라도 그것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노년을 맞이하기 전부터 특히 중년부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매일 적당한 시간의 가벼운 운동은 신체와 정신을 모두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반드시 격렬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산책, 스트레칭, 요가, 심지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운동을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이가 들어서도 신체 기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식습관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평소에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식을 피하고 적당량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고 가공식품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와 흡연을 절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담배는 가능한 한 빨리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술은 적당히 마시고 과음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의 삶을 분석했을 때 여러 가지 공통된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중 일부는 건강과 관련이 있고 나머지는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안정적인 결혼 생활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부부 관계가 불행하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때로는 새로운 관계를 찾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평생 배움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삶을 살아갑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책을 읽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행복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특히 스마트폰, 인터넷, 메신저 같은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과 소통하고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이죠. 세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이를 긍정적으로 극복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종교나 명상 아니면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을 맞이하면서 필요한 재정적 여유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십억 원의 재산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자라는 개념은 단순히 돈의 양으로만 결정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진정한 부자의 기준은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입니다. 이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나친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할 수 없는 시대가 왔고 부모도 자식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기보다 서로 자립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거나 적절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우리의 행복을 모두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행복을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기대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여유와 더불어 마음의 여유, 그리고 삶의 가치관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죠. 노년을 맞이하며 인간관계는 필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직장, 사회,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게 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자연스럽게 그 범위가 좁아지죠.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더 작고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노년에는 함께 할 몇 명의 진정한 친구, 믿을 수 있는 가족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 관계에서 서로가 기대는 관계가 아니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친구나 가족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어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대치를 낮추고 그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관계는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또한 노년에는 친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역할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부모 역시 자식에게서 독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연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에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당황한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롭다고 단정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묻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시간을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어온 좋은 내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리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지칠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 부리고 때를 쓰고 푸념하는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과거 사진에서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차분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슬픔의 시간이 묻어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덮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아이들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과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고민하던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무시하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로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물어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인생이니까. 65세,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나이입니다. 수십 년간 일하고 가족을 돌보며 쉼없이 달려온 당신에게 문득 찾아온 은퇴 후의 일상이 어색하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설렘도 피어납니다. 퇴직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처음엔 낯설지만 곧 커다란 자유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65세 이후 그냥 놀며 산다는 것. 이것이 왜 인생 최고의 선택일까요? 그 현실적인 5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영상 보시는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이유는 남은 건강과 시간을 지금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7시, 더는 출근 알람이 울리지 않는 나이에도 우리는 습관처럼 손을 뻗어 시계를 찾습니다. 오늘은 뭘 하지? 그 순간 두 갈래 장면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10년 뒤 엘리베이터 앞 몇 걸음을 걸었을 뿐인데 숨이 차서 멈춰서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야외로 나가 햇볕 아래 가벼운 모자를 쓰고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 한 모금을 음미하는 모습입니다. 둘 중 어느 장면을 택할지는 놀랍게도 오늘의 선택이 결정합니다. 통계를 보지 않아도 우리는 압니다. 65세 전후의 남은 시간은 결코 짧지 않지만 그 시간이 언제까지나 건강하리란 보장은 없다는 것을. 그래서 이 말은 사실입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이. 젊을 때 미루던 일은 시간이 해결해줬지만 노년의 행복은 미루면 사라집니다. 하고 싶은 일을 내일로 미루는 순간 내일은 종종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신호입니다. 직장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날부터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어깨가 가벼워지고 혈압도 차분해지고 표정엔 윤기가 돕니다. 누군가는 오랜 친구와 동네 뒷산을 한 바퀴 돌며 잊고 지내던 웃음을 되찾고, 또 누군가는 손주와 공원에서 술래잡기를 하며 허리 통증을 깜빡합니다. 행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체력은 내일의 추억이 된다는 한 문장을 마음에 붙여두세요. 몸을 조금 쓰고 마음을 많이 웃게 만드는 시간들이 모여 노년의 체력을 만들고 그 체력이 다시 내일의 추억을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의 목록입니다. 평생 해야 할 일에 인생을 바쳤다면 이제는 하고 싶은 일에 하루를 바치세요. 걷기, 독서, 가벼운 취미, 작은 여행, 오래 미뤄둔 자격증 공부까지. 노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이고 회복은 곧 삶의 생산성입니다. 쉬는 건 멈춤이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한 숨고르기입니다. 노년의 놀이는 허영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건강 수명에 투자하고 관계 온도에 투자하고 스스로의 존엄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혹시 이런 걱정이 따라붙나요? 조금 더 모아야 마음이 놓일 텐데.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족의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에서 옵니다. 끝없이 쌓는 삶은 끝없이 불안합니다. 반대로 오늘 1시간의 산책, 함께하는 저녁밥, 한 통의 안부 전화는 지금 당장 행복을 현실로 바꿉니다. 시간을 쓰지 않으면 시간이 우리를 씁니다. 남은 시간을 내가 쓰기로 결정하는 순간 불안은 줄고 삶의 주도권이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년 뒤 엘리베이터 앞에서 숨을 고르는 내가 될지, 햇볕 아래에서 미소 짓는 내가 될지.
답은 오늘의 한 걸음, 한 통의 전화, 한 줄의 메모에 있습니다. 지금 누리세요. 남은 건강과 시간은 바로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인생 이막에 찾아온 진정한 자유입니다. 아침 8시 알람이 울리지 않는 집, 식탁 위에 놓인 오늘의 일정은 비어 있습니다. 이 공백이 어떤 분에게는 불안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설렘입니다. 자유는 원래 두 얼굴을 가졌습니다. 잡지 않으면 새어나가고 잡으면 날개가 됩니다. 젊은 시절엔 가족 부양, 승진, 대출 상환 같은 단어가 하루를 지배했습니다. 나는 늘 마지막 순서였죠.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직장의 의무도 끝났습니다. 몸은 예전보다 느려졌을지 몰라도 선택권은 그 어느 때보다 넓어졌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정한 규칙으로 내가 원하는 속도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나타납니다. 아직 더 벌어야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 끝은 없습니다. 숫자는 늘 한 칸 더 높고 불안은 늘 한 칸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첫걸음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부족을 관리하고 충분을 누린다는 태도가 서는 순간 자유는 공허가 아닌 방향이 됩니다. 자유를 현실로 만드는 3단계 설계를 드립니다. 첫째, 해방 선언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하지 않을 일 목록을 적습니다. 필요 없는 비교, 의미 없는 과로, 괜한 미안함 같은 감정 노동. 하지 않을 용기가 하고 싶은 자유를 부릅니다. 둘째, 정체성 회복입니다. 내 이름 앞에 다시 붙일 단어를 고릅니다. 아버지, 부장, 누군가의 보호자 말고 등산가, 수채화 초보, 사진동호회 회원 같은 새로운 타이틀. 호칭이 바뀌면 하루의 무게 중심이 바뀝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직함이 아니라 현재의 취향입니다. 셋째, 작은 루틴. 자유에는 리듬이 필요합니다. 월수금 30분 걷기, 화목 독서 20분, 토요일 친구와 점심 약속, 일요일 한 주 기록 10줄. 이 정도의 가벼운 틀만 있어도 하루의 색이 달라집니다. 작은 습관이 자유의 바퀴를 굴립니다. 또 하나의 오해도 풀어야 합니다. 놀면 게으른가? 아닙니다. 쉬어야 깊어지고 놀아야 이어집니다. 쉬는 시간을 통해 회복된 몸과 마음은 오히려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판단을 명료하게 합니다. 쉼은 멈춤이 아니라 나를 다음으로 보내는 승강장입니다. 은퇴 후에 놀이는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체력에 투자하고 감정의 탄력에 투자하고 나다운 품위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락하는 만큼, 우리가 설계한 만큼 오늘의 일상에서 자랍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는 아침, 그 고요한 시작 위에 당신의 리듬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뚜렷이 말해보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정한 속도로 간다고. 세 번째 이유는 신체 건강 증진과 장수 효과입니다. 은퇴 첫 월요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렇게 선언해보세요. 이제부터 내 몸은 내 프로젝트다. 왜냐하면 여가 중심의 삶은 건강을 끌어올리고 수명을 길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기 때문입니다. 일의 긴장이 빠져나가면 심장은 한층 고르게 뛰고 호흡은 길어지며 몸은 회복할 틈을 되찾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먼저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은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가볍게 그러나 꾸준히. 라디오를 들으며 동네 한 바퀴 걷기, 화단에 물을 주며 허리와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기, 엘리베이터 대신 2층만 계단 오르기. 이런 소소한 움직임이 쌓이면 혈관은 부드러워지고 관절의 체온이 오릅니다. 오늘의 사소한 활동이 내일의 큰 병을 비켜가게 합니다. 연구가 말하는 장수의 공식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규칙성과 즐거움의 곱하기. 다시 말해 하기 싫은 운동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내 성향에 맞는 활동을 찾아 오래가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걷기가 잘 맞는 분은 시간과 코스를 고정해 리듬을 만들고, 물을 좋아한다면 수영장에서 20분만 꾸준히 사람과 부딪히며 에너지를 얻는다면 동네 배드민턴 초보반에 등록해 보세요. 심박수가 살짝 올라가면서도 다음날 또 하고 싶을 정도의 강도, 그 지점을 찾아내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빠져나가면 몸의 수치들은 자연히 자리를 잡습니다. 긴장으로 웅크렸던 어깨가 펴지고 잠이 깊어지니 식사량도 안정됩니다. 그러니 건강을 위한 첫 처방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생활의 틈을 바꾸는 일입니다. 낮에 햇볕 10분, 물 한 잔을 자주,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덮고 조용한 호흡. 이런 작은 조정이 혈압과 체중, 기분을 한꺼번에 어루만집니다. 긴장감도 약간 필요합니다. 편한 것만 쫓다 보면 금세 권태가 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미션을 계획하세요. 5km 걷기 대회에 참가, 처음 가보는 산책로 도전, 수영장에서 연속 500m 도전. 어제의 나와 경쟁하는 작은 승부가 활력을 오래 끌고 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먼저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불러주세요. 호칭이 행동을 이끕니다. 나는 걷는 사람이다. 나는 잘 자고 잘 먹고 잘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 말들이 하루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건강은 바쁨의 반대말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다른 이름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시작을 제안합니다. 저녁 7시 운동화 끈을 묶고 집 앞 골목까지만 다녀오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귀가해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달력에 동그라미 하나. 다음날 같은 시간에 한 번 더. 시작은 작고 수명은 길어집니다. 오늘 움직인 당신의 10분이 내일의 10년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후회 없이 웃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밤늦게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오늘 바쁘게 산 만큼 행복하게도 살았나? 많은 이들이 생애 끝자락에서 가장 먼저 떠올린 후회는 놀랍게도 일의 성과가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말걸,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더 곁에서 볼걸,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걸.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이야기를 미리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의 후회를 오늘 바꾸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일을 붙잡았을까요? 인정받고 싶어서, 가족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싶어서, 혹은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함께 먹은 한 끼의 따뜻함, 어깨를 기대던 순간들이야말로 마음에 남습니다. 성과표는 서랍 속에서 바래지만 기억은 사진처럼 선명하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인생 이막의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시간을 성과로 바꾸던 습관을 시간을 추억으로 바꾸는 습관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남들의 시선과 경쟁의 리듬에서 벗어나 내가 진짜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루의 한가운데로 옮겨놓는 것. 일의 의미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삶의 의미를 키우자는 제안입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점검하는 건 연봉이 아니라, 안부, 직함이 아니라 호칭, 실적이 아니라 표정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놀다 간다고 웃을 수 있을까요? 후회가 기댈 자리를 미리 채우는 작은 설계가 필요합니다. 우선 오늘 하루에 꼭 넣을 3가지를 정합니다. 나를 위한 30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10분, 완전한 쉼을 위한 10분. 나를 위한 30분은 걷기든 책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10분은 문자 한 통이든 통화든 짧은 방문이든 괜찮습니다. 완전한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멍하니 창밖을 보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작은 3칸을 채우다 보면 한 달 뒤 달력엔 빈칸보다 동그라미가 많아지고 그 동그라미가 바로 후회를 막는 방패가 됩니다.
다음으로 마음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한 문장을 정해보세요. 아침 거울 앞에서 소리내어 읽을 수 있을 만큼 짧고 선명한 문장. 오늘의 우선순위가 내일의 유산이 된다. 혹은 행복은 예정이 아니라 허락이다. 이런 문장이 하루의 방향키가 됩니다. 바쁜 파도에 휘둘리려 할 때 이 문장이 다시 해변으로 데려다 줍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같이 밥 먹자는 말은 대부분 언젠가로 끝납니다. 그래서 날짜를 먼저 잡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점심 12시 오래된 친구와 시장 칼국수, 다음 달 둘째 주 토요일 손주와 공원 피크닉. 그리고 그날을 위해 아주 사소한 준비를 하나 해두세요. 손편지 한 장, 오래된 사진 한 장, 좋아하던 간식 하나. 준비가 쌓이면 만남은 행사가 되고 행사가 되면 기억은 오래갑니다. 돈과 관련된 후회도 있습니다. 조금 더 벌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쓸 걸. 그래서 노후 예산에서 반드시 남겨야 할 칸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추억 예산. 한 달에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그 금액은 미래의 병원비를 줄이기 위한 현재의 행복비라고 생각하세요. 배우자와 가벼운 여행, 한 번쯤 해보고 싶던 취미 클래스, 부모님 산소에 다녀오며 먹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까지.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삶이 채워지는 경험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불을 끌 것입니다. 그때 귓속에서 이런 말이 들렸으면 합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웃었고 충분히 놀았다. 그러면 인생은 성공입니다. 숫자 대신 미소, 계획 대신 포옹, 바쁨 대신 여유로 채운 하루하루가 모여 마지막 장면에서 당신을 미소 짓게 할 테니까요. 이제 우리 정말로 잘 놀다 갑시다. 그러면 후회는 자연스럽게 설 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이유는 황혼의 행복, 인생의 절정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년을 종종 내리막이라 부르지만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분위기는 다릅니다. 아침 햇빛은 더 따뜻하고 커피 향은 더 진하게 느껴지고 사람의 말은 더 곱게 들립니다. 속도는 느려졌을지 몰라도 감정의 깊이는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시간을 이렇게 부릅니다.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인생의 절정기라고. 왜 이런 변화가 올까요? 우선 비교와 경쟁의 무게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엔 남의 속도에 맞춰 뛰어야 했지만 이제는 내 호흡에 맞춥니다. 달력에 빼곡하던 의무가 줄어들자 마음은 갑자기 넓은 거실을 얻은 것처럼 탁 트입니다. 그 빈 공간을 억지로 일과 걱정으로 채우지 않고 취향과 여유로 채우기 시작하면 행복의 온도는 조용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집중이 달라집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구분하던 습관이 이제는 정말로 남겨두고 싶은 일과 이제 내려놓을 일을 가르는 분별로 바뀝니다. 그 분별이 노년의 품격을 만듭니다. 덜 가지는 대신 더 누린다. 이 간단한 공식이 하루의 표정을 바꿉니다. 한편 관계의 결도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넓게 맺었다면 지금은 깊고 단단하게 맺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만남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마음을 채우는 대화만 남습니다. 손주의 손을 잡고 걷는 30분이 회의실의 3시간보다 더 선명한 추억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시간을 덜 쓰게 하고 삶을 더 느끼게 한다는 것. 노년의 행복은 이 심플한 원리 위에서 자랍니다. 또한 작지만 확실한 기쁨을 알아보는 감각이 무르익습니다. 한 잔의 따뜻한 차, 텃밭의 깻잎 한 장, 오래된 노래의 한 소절이 가슴을 툭 건드립니다. 젊을 때는 스쳐 지나가던 장면들이 이제는 사진처럼 마음속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한 무르익은 열매의 계절이 바로 이때입니다. 익었다는 말은 더 달콤해졌다는 뜻이고 달콤해졌다는 말은 삶을 더 천천히 더 깊게 맛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노년의 행복이 고요함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모험이 행복을 오래 지켜줍니다. 한 달에 한 번 낯선 길을 걸어보고 생전 처음 가보는 전시를 찾아가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심장이 아주 조금 빨리 뛰는 순간들이 쌓일수록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실감이 선명해집니다. 편안함은 쉬어갈 곳이고 설렘은 다시 걸어갈 힘입니다. 황혼의 행복은 이 두 가지의 균형에서 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다짐을 조용히 꺼내봅니다. 나는 오늘 행복을 미루지 않는다. 이 한 줄이 하루를 바꾸고 바뀐 하루가 한 달을 바꾸고 그 한 달이 인생의 색을 바꿉니다.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건 해가 지기 때문이 아니라 빛이 마지막까지 진심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황혼의 시간도 같습니다. 끝이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지금이 가장 빛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절정을 시작하세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리며 문을 나서보세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들은 아직도 매일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고. 이처럼 65세 이후의 놀이는 결코 한가로운 사치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의미를 완성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꽃 피우며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을 기꺼이 즐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도 현명한 결정이죠. 결론적으로 65세 이후 여가를 마음껏 즐기는 삶은 경제적 안정을 토대로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며 정서적 행복과 인지적 활력을 높여주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현역 시절 미리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본 여건만 갖춰진다면 노년의 놀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 사회도 더 이상 노년을 쇠퇴와 움츠림의 시간이 아닌 새로운 시작과 해방의 시간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생 2막을 여가와 함께 활기차게 열어가는 시니어들이 늘어날수록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 전체의 활력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의 은퇴 세대가 보여주는 행복한 여가. 생활의 모습은 다가올 미래 세대에게도 나이 들어가는 삶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사랑하는 이들과 어울리고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는 노후야말로 누구에게나 찾아온 인생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긴 시간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오후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이유처럼 65세 이후에 그냥 노는 삶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며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후회 없는 행복을 약속해 주겠죠. 물론 새로운 삶의 방식에 처음엔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행복은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행복하게 살 것인지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인생은 65세부터라는 말이 빈말이 아님을 우리의 경험으로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남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따뜻한 햇볕 아래 공원을 산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고 싶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볼까요? 무엇을 하든 마음껏 웃고 즐기십시오. 당신의 황혼은 앞으로 올 때보다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 될 테니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가 바로 남은 인생 중 가장 행복한 날들의 시작입니다. 즐겁게 누리세요. 지금까지 저는 황금노후의 김수연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새벽 5시 30분, 30년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울리던 알람시계 소리입니다. 68세 김민수 원장은 은퇴한 첫날 아침 이 알람시계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죠. 이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살아보자. 하지만 이 결정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30년간 내과 의원을 운영하며 새벽 6시에 집을 나서
밤 10시에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던 김 원장은 환자 치료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진료와 수술, 응급실 당직과 의료진 관리까지 하루도 쉴 수 없는 바쁜 나날이었죠. 그런데 은퇴가 다가오자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허전함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냥 집에만 있으면 허무하지 않을까? 후배 의사들 멘토링을 해야 하나? 아니면 의료 컨설팅 사업을 시작해야 하나? 머릿속은 온통 그런 고민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끊임없이 조언했습니다. 당신 같은 실력 있는 의사가 그냥 놀면 아깝지 않냐며 누군가는 온라인 의료 강의 플랫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 원장도 한때는 온라인 강의 사업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촬영 장비 구입비, 편집 비용, 마케팅비까지 계산하면 할수록 머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은퇴 후 여유를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되어버린 겁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죠. 그때 부인 정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평생 환자들 치료했는데 이제는 본인을 치료할 시간이에요. 왜 또 일을 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그냥 쉬어봐요. 그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김 원장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 일단 1년은 그냥 놀아보자.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해야 하지 하는 허전함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색했고 의학계에서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놀랍게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천천히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예전엔 늘 바쁘게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가느라 보지 못했던 강변의 새들과 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낮에는 20년 만에 다시 시작한 바둑을 뒀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또래 친구들과 오랜만에 마주 앉아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그렇게 소중할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점심을 먹고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이제는 오후 햇살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딸네 집에 가서 손녀와 함께 놀았습니다. 레고를 조립하고 그림을 그리고 동화를 읽어주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피곤하기는커녕 오히려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년간 140을 넘나들던 혈압이 120대로 떨어진 겁니다. 불면증도 완전히 사라졌고 소화불량도 나아졌습니다. 김 원장은 깨달았습니다. 예전엔 환자 치료가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제야 비로소 내 시간을 찾았구나. 내가 몰랐던 진짜 치료법이 이런 거였구나.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놀 수는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아무리 노는 게 행복하다 해도 돈이 바닥나면 마음이 불안해져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김 원장은 부인과 함께 앉아서 은퇴 후 생활비를 꼼꼼히 계산해 봤습니다. 부부 기준으로 월 생활비 200만 원, 의료비와 돌발 지출 100만 원을 합치면 월 3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국민연금과 의사연금을 합쳐 월 180만 원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는 적금과 예금, 이자로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김 원장은 자산의 70%는 예금과 적금 같은 안전자산에 30%는 주식과 펀드 같은 변동성 자산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불안한 마음 없이 편안하게 놀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건강이었습니다. 놀고 싶어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의사인 김 원장이 은퇴 후 가장 주의 깊게 관리한 건강 지표는 혈압, 혈당, 근육량 3가지였습니다. 특히 근육은 나이가 들면서 매년 1%씩 줄어든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이걸 막으려면 주 3회 이상 짧게라도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김 원장은 처음엔 매일 한강변 걷기만 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였지만 6개월 후 무릎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정형외과 동료 의사에게 가니 예상대로 답이 나왔습니다.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근골격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때부터 김 원장은 집에서 아령을 들고 스쿼트와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체력이 달라지고 다시 손녀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논다는 것이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오히려 생활의 리듬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었죠. 밤새 TV만 보고 낮에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무료함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쌓인다는 걸 의사로서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 원장은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단 그 루틴은 즐거운 것으로만 채웠습니다. 오전 7시 기상, 아침 식사 후 한강변 산책 1시간, 오전 10시부터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2시간, 점심 식사 후 30분. 낮잠, 오후 2시부터 경로당에서 바둑이나 당구, 저녁엔 가족과 함께 드라마 시청. 이 단순한 루틴만으로도 삶의 안정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배우고 외식 자주 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어 합니다. 김 원장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은퇴 후 첫 3개월 동안 제주도 여행 2번, 일본 여행 1번, 매주 고급 식당 외식을 했죠. 그런데 계산해 보니 한 달에 40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몇 년 보내다 보면 자산이 금방 줄어들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김 원장은 돈 안 쓰고 즐기는 놀이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한강변 산책, 동네 도서관에서 책 빌려보기, 구청 무료 강연 참여, 주민센터, 탁구장 이용, 손녀와 집에서 보드게임 하기 같은 것들이었죠. 이런 활동만으로도 하루가 꽉 차고 돈도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김 원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혈압은 120대로 안정되었고 체중도 5kg 줄었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30년간 매일 마시던 커피도 하루 한 잔으로 줄이고 동네 도서관을 더 자주 찾았습니다. 처음엔 무료라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1년이 지나자 한 달에 10권씩 책을 읽는 습관이 생겼고 새로운 지식도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뭔가 배우며 논다는 성취감이 생겼죠. 어느 날 김 원장은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고 묻는다면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거예요. 그냥 노는 거라고요. 억지로 일하지 않고 억지로 의미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하루를 내 마음 가는 대로 흘려보낸 것, 그게 이렇게 좋은 줄은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우리는 은퇴 후에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책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도 비슷한 말이 흘러나오죠. 노후엔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일을 조금이라도 해야 건강에 좋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하지만 정작 은퇴자들 중 많은 분들은 김 원장처럼 고백합니다. 그냥 노는 게 제일 행복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거창한 계획도 필요 없었어요. 하루하루를 여유롭게 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호사였어요. 의학적으로도 여유 있는 휴식은 뇌와 몸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김 원장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산책, 낮잠, 독서, 친구와의 대화 같은 단순한 여가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고 기억력을 유지하며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이 자유를 만끽할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김 원장은 이제 말합니다. 예전에는 환자를 완치시켜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루를 자유롭게 보내는 게 가장 큰 호사예요. 성과가 없어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저 웃고 걷고 쉬고 사람 만나며 보내는 것, 그게 진짜 인생의 맛이더군요. 물론 무작정 놀 수는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첫째, 경제적 준비가 필수입니다.
부부 기준으로 월 적정 생활비 200만 원과 의료비나 돌발, 지출 100만 원을 합쳐 월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그만큼 준비금은 줄어들죠. 김 원장처럼 자산의 70%는 안전자산에 30%는 변동성 자산에 두는 것이 불안한 마음 없이 편안하게 놀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둘째, 건강관리입니다. 김 원장이 의사로서 강조하는 노년기 건강관리의 핵심은 혈압, 혈당, 근육량 세 가지입니다. 특히 근육은 30세 이후 매년 1%씩 감소하는데 이를 막으려면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헬스장이 부담스럽다면 집에서 스쿼트나 팔굽혀펴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김 원장도 처음엔 유산소 운동만 했다가 무릎 통증을 겪은 후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셋째, 규칙적인 생활 리듬입니다. 자유롭게 논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즐거운 활동들로 채운 일정한 루틴이 있어야 삶의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을 적게 쓰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원장이 실제로 하고 있는 무료 또는 저렴한 즐거움들을 소개하면 아침마다 한강변 산책하기, 동네 도서관에서 책 빌려 읽기, 구청이나 주민센터 무료 강연, 참여하기, 경로당에서 바둑이나 당구치기, 손녀와 집에서 보드게임이나 퍼즐 맞추기, 부인과 함께 무료 전시회나 공연 관람하기, 동네 산 가벼운 등산하기, 집에서 간단한 요리 해보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거의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하루를 충분히 알차게 채워줍니다. 1년 후 김 원장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은퇴 전보다 월 지출이 30%나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외식비, 스트레스성 쇼핑, 과도한 의료비 등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거죠. 노년을 맞이하면서 인간관계도 달라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는 병원 스태프, 의사회 동료들과 폭넓은 관계를 맺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 함께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김 원장은 특히 돈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동료 의사가 투자 제안을 해와도 정중히 거절했고 지인이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해도 단호히 말했습니다. 돈 문제는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니까요. 대신 순수하게 마음을 나누는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바둑 친구들, 독서 모임에서 만난 지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부인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갔습니다. 김 원장은 이제 자신만의 행복 공식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내 시간이라는 감사함부터 느낍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30년간 환자들의 시간에 맞춰 살았는데 이제는 온전히 내 시간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울 속 68세의 자신을 바라보며 처음엔 늙은 모습이 서글펐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얼굴에는 3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며 쌓인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고 가족을 위해 고생한 세월과 사랑이 묻어 있다고 생각하죠. 김 원장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수고 많았어. 이제는 내가 행복할 차례야. 은퇴를 앞둔 모든 분들에게 김 원장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은퇴 후에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물론 최소한의 경제적 준비와 건강 관리는 필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자신을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30년, 40년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권리가 있어요. 그냥 노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그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일 수 있어요.
김 원장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68세에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맛봤어요. 알람 시계 없는 아침, 스케줄 없는 하루, 성과에 대한 압박 없는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인생의 진짜 맛을 알았다고 할까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런 자유를 만끽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 보세요. 돈과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를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황금 노후의 김수연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 잠시 거울을 보세요. 그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가 바로 당신이 살아온 증거입니다. 65세, 많은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숫자 앞에서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해방감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65세라는 숫자를 보는 당신의 시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65세는 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행복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99년 터키 이스탄불의 먼지 날리는 거리에서 한 남자가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중국 시안, 거리는 무려 1만 2천 km. 그의 나이는 58세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몸 관리나 하며 조용히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나이에 베르나르 올리비에라는 이 남자는 실크로드를 걸어서 횡단하겠다는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3년 후 그는 시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란 멋진 것이다. 그것은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갖게 되는 특별한 순간이다. 이 한마디가 전 세계의 수많은 은퇴자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은퇴를 두려워할까요? 왜 65세가 되면 이제 늙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까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 인생은 충분히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좋은 인생은 충분히 길다. 프랭클린이 이 말을 했을 때 그의 나이는 80세가 넘었습니다. 평생을 정치가, 과학자, 발명가, 외교관으로 살아온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인생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을 얼마나 의미 있게,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과학은 뭐라고 말할까요? 2005년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팀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수년간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감정 조절 능력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터득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내고 스트레스 받을 때 나이 든 사람들은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지혜로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60세에 이르면 젊은이들에 비해 긍정적인 표정과 감정을 더 빨리 알아차리고 더 오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을 찾는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2006년 미국에서 실시된 또 다른 연구는 더욱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18세부터 49세까지의 성인 남녀를 무려 38년 동안 추적 관찰한 이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심장마비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80%나 낮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나이 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즐기는 사람들이 실제로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산다는 뜻입니다. 마음가짐이 곧 건강이고 건강이 곧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그래, 마음가짐은 중요하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라고? 맞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2025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336만 원, 최소 노후 생활비는 월 240만 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막막하죠.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JP모건이 은퇴자 500만 명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의 실제 지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과 달리 나이가 들수록 전체 생활비는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지만 외식비나 의료비, 교통비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사무실에 출근할 필요도 없고 사회적 체면을 위한 지출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진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즉, 생각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8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본폰 부부라는 계정을 아시나요? 이들은 60대 부부로 매일 같은 컨셉의 옷을 입고 다정한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의 하루 일과를 들어보면 정말 단순합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떠서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놀아준 후 8시가 되면 둘이 함께 드라마를 봅니다. 그 다음엔 청소를 하고 아침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나서는 둘이서 오늘은 뭘 할지 이야기를 나누고 외출을 합니다. 경치를 보러 산에 가거나 예쁜 꽃이 핀 곳이 있다는데 가볼까? 하는 식으로 정하죠. 얼마나 평범한 일상인가요? 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모험이고 매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부자의 삶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의 부자, 자유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당신은 삶을 사랑합니까? 그런 다음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인생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 또 다른 일에 몰두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자신을 위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65세 이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최신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명확한 답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술과 스포츠 활동입니다. 은퇴 후 인생을 풍요롭게 즐기는 데는 예술 활동과 스포츠 활동이 최고라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술, 음악, 사진, 문화재 감상 등 은퇴자들이 즐길 만한 예술 분야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꽃과 나무를 가꾸는 가드닝도 훌륭한 취미입니다. 아내와 함께 사교 댄스를 배우거나 친구들과 탁구, 축구, 야구 등을 즐기는 것도 노년의 행복감을 크게 증진시킵니다. 둘째는 진지한 여가 활동입니다. 여가 활동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TV 시청, 라디오 청취, 휴식처럼 수동적이고 시간 소비적인 소비적 여가이고, 다른 하나는 스포츠, 봉사활동, 여행, 창작 활동처럼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생산적 여가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취미 여가 활동으로 37.7%가 이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여가 활동을 하느냐입니다. 단순히 TV만 보는 소극적 여가보다는 자원봉사활동, 문화예술활동 등 적극적 여가 활동이 삶의 질에 훨씬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셋째는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혼자 노는 것도 좋지만 함께 노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한국의 중장년층들은 대체로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직장을 떠나면 마치 외딴 섬에 갇힌 것처럼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취미와 여가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노인의 84%는
1개 이상의 만성 질병을 앓을 가능성이 높고 평균 1.9개의 만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노인들일수록 우울감은 낮고 삶의 만족도는 높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2024년 발표된 세계 은퇴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을 제치고 말입니다. 건강과 재정 부문에서 상위권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제 은퇴 후에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한국인들이 은퇴를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은퇴퇴장이라는 공식은 이제 완전히 틀렸습니다. 평균 수명 83세 시대에 65세는 여전히 젊습니다. 일할 힘도 있고 배울 의지도 있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여력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이때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황금기인 것입니다.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고객을 위해 가면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2014년 미국 버지니아 대학과 하버드 대학 연구진이 흥미로운 심리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빈 방에 혼자 두고 15분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원한다면 자신에게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장치를 놓아두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성의 3분의 2가 15분간의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어떤 남성은 무려 190번이나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여성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실험이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이 자극이 없는 삶을 얼마나 무의미하게 여기는지, 혼자 있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이 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주어진 자유시간을 지루하고 무의미한 짐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최고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하고 놀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유, 좋아하는 취미에 마음껏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자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유가 바로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항상 무언가에 쫓겼습니다. 학교 성적, 취업, 승진, 집 마련, 아이들 교육 끝없는 경쟁과 의무들 속에서 정작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또 다른 명언을 들어보세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면 아는 것 모두를 말하지도 본 것 모두를 평가하지도 말라.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나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지혜를 얻습니다. 모든 것에 간섭하고 판단하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평온함을 유지하는 지혜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 든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일상의 작은 경험에서 얻는 행복이 특별한 경험에서 얻는 행복만큼 크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꽃을 가꾸거나 유치원 아이들을 잠깐 돌보는 경험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만큼이나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는 것의 진짜 가치입니다. 거창하고 비싼 것이 아니라 소소하지만 진정한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5세부터는 더 이상 해야 하는 것의 목록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의 목록만 있으면 됩니다. 그 목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악기, 젊었을 때 가보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 갔던 여행지, 언젠가는 써보고 싶었던 소설이나 에세이, 친구들과 함께 만들고 싶었던 동아리나 모임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5세 이후의 삶이 결코 혼자만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가장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인생에 간섭하는 부모도 아닙니다.
이제는 동등한 성인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때입니다. 배우자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생활비 벌어오는 남편과 집안일하는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노후를 즐기는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서로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즐거운 진정한 친구들만 남게 됩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봉사 활동을 통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결국 65세부터 시작되는 인생 2막은 1막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1막이 성취와 성공의 시간이었다면 2막은 행복과 만족의 시간입니다. 1막이 가져야 하는 것들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2막은 되고 싶은 것을 위한 시간입니다. 1막이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시간이었다면 2막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시간입니다. 베르나르 올리비에가 58세에 시작한 실크로드 도보 여행처럼 여러분도 65세에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모험이 꼭 1만 킬로미터를 걷는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것일 수도 있고, 자서전을 쓰는 것일 수도 있고,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정 당신이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을 꼭 기억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65세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의무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진짜 인생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음껏 놀아보세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당당하게 말입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이 1막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누군가에게 큰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황금노후였습니다.